17일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러고 오전 5시 만약 반에 지금까지 가책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고 내가 그때 일어나서 혹은 그때 내가 가야겠다. 밥을 먹고 지금 씻고 좀 쉬다가 작업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글을 쓰니까 화학무기 살인가스 펜타닐을 이빨 갖다 때려고요. 예? 무슨 글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의료인들이 국민들을 방역을 하고 독살하는 방법, 예?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예? 예? 이 시스템은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수천간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으로서 국가의 정치인들은 법을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죠. 이 비상사태 계엄령법이에요. 법을 개정하고 정신건강의사회는 학술을 이용하여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지시하고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나치즘,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지시하고 시민들은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같은 시민들에게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나치즘, 외부치료, 신경절경제, 화학무기 테러를 조금씩 가해요. 그 증상을 이렇게 구토, 경련, 흥분, 분노, 펜타닐이죠. 마약, 테러죠. 그 외부 치료기에서 발사되는 신경전증제들, 살인가스, 청산가리, 구토제, 경련제, 실신제, 호흡곤란제, 설사제, 복통제, 추위제, 더위제, 경련제, 화학무기 수포제, 화학무기 포스겐, 전부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들이에요. 그것을 국민들에게 조금씩 양성 무증상자들에게 테러하여서 그 증상을 이렇게 화학무기 테러를 받으니까 신경작용제 테러를 받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수집해서 정신질환자다, 자타에게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것을 제가 지금 이 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하니까 정리 못하게 하려고. 지금 씻고 책상에 앉은 지 보시다시피 머리 감고 발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앉은 지 딱 뭐 한 20분 됐나? 이거 지금 잡은 지 청산가리, 살인가스, 경련제 막 이빨에다 때려붓는 거예요. 이거 집중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자신들이 수천 년간 마녀사냥, 독살, 나치즘, 화학무기,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이어서 방역이라고 전 인류를 죽인 것을 시민들을 시켜서 화학무기로 죽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이 독살은요, 화학무기도 독이잖아요. 독가스라고 그러잖아요. 중세에도 독살로 방역을 했어요. 죽였어요. 현재도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의 독살은 자연계에서 얻는 독이었어요. 비소도 마찬가지고 비소도 수천 년 전에 그 왕들이 죄인들 죽일 때 비소를 내려가지고 마시게 해가지고 죽였죠. 사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러한 뭐 자연계에서 그런 모두 옛날에는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에서 채집을 했죠. 이러한 독이라는 건요, 극수량은 약이 되는데 그 용량이 넘어가면은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모든 약이 그래요. 그래서 약에는 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외부 치료기에서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신경작용제 이 화학무기는 그 종류가 비소. 비소는 의사협회에서 암 치료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 치료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약으로 사용하는 독약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료제라고 조금씩 양성 무증상자들에게 테러를 해가지고 점점 그 양을 높여가지고 국민들을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거죠. 예? 그 양이 어우 말을 못하게 하려고 발에다 펜탄을 살인캐스 얼굴에다 갖다 때려보여. 그 양을 높이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 치료기라는 그 장치에다 설치를 해서 보이지 않게 테러를 한다? 그럼 화학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자연 수천 년 전에는 불과 뭐 100년 이전에는 전부 이 독약을 자연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출했는데 나치들이 신경작용제를 이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염소, 살인가스, 청산가리, 비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모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무기죠. 신경작용제. 그러한 약물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약물이 화학제예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화학화 시켜가지고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나치들이 만든 신경작용제들은 살인가스는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무기고요. 펜타닐은 쇠독을 표방하는 화학무기예요. 이미 인류에 있던 우리 자연계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고농축시켜 가지고 독성만 공기 중에도 산소 뭐 여러 가지 질소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산소만 사람이 맡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산소를 호흡한다고 그러는데 이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중에는 여러 가지 질소며 뭐며 탄소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이 돼 있어요. 근데 100% 산소만 맞는다 계속?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즉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이 성분들을 한 가지만 사용을 하면은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들이 마찬가지예요. 산소마저도 질소도 독가스죠. 질소도 산소 중에 있는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소만 쏜다? 호흡을 시킨다? 화학무기로 외부 치료기로 쏴가지고 방 안에 가득 채운다? 그러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 안락사법 적용해서 안락사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렇듯 모든 물질들을 응축해가지고 약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료계가. 모든 물질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다. 뭐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몸에 산소가 뭐 폐 염증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뭘 하죠? 100% 산소를 응축시킨 거를 호흡을 시키죠. 그때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이 나았는데도 계속 산소만 호흡한다?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이 그 당시에 몸의 아픈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지만 그것만 과량 적용을 했을 때는 사람이 애 몸에서 그 물질들이 독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약은 그 양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물질 약으로 쓰는 물질들은 우리 환경에 있는 전부 자연계 공기 중에 물에 식물에 동물에 암석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있는 물질들을 화학제로 그 물질만 뽑아가지고 또는 그거를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먹는 알약이나 주사제나 그런 약물들이죠. 그런데 정신건강의사회는 이것을 그 용량을 지키지 않고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맹독성분이 강한 살인가스, 청산가리, 비소 이러한 화학무기들을 치료제라고. 살인가스는 정신건강의사에서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경작용제예요. 비소는 암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청산가리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무기고요.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면 정상가를 쏴주죠. 말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갖다 뿌려요. 발을 다 적셔놨어요. 사린가스 거리는 건 스테아린산 칼슘이에요. 본드 성분인 실리카 겔이고요. 발을 지금 방금 씻고 온 거 말이에요. 발에다 떡을 쳐요. 예? 나치 사이코 새끼들이 외부 치료라면. 경련제 계속 쏘고요. 머리통에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약물들을 특히나 그 독성 성분이 아주 강력한 이 약물들을 나치들이 응축을 해서 만든 게 화학무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게 불산이라는 화학무기의 베이스인 불산이라는 화학무기에 섞어가지고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외부 치료기는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 자살 방지원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숨겨놓은 외부 치료기가 무슨 치료를 하죠 도대체?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가스 형태로 신경작용제를 쏘는 거예요.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총칼 핵무기보다 잔악하고 비열하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이렇게 가리킨 걸 그 신경작용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독가스 발사체를 외부 치료라고 국민들 자살 방지원도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숨겨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걸 배웠는데 첫 번째 5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두 번째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세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 첫 번째도 이거 방역이라고 지금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하는 데입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왜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을 하죠? 나치 방역팀 731 방역팀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학술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들이 만든 이 방역 시스템 방역 급수부대였죠. 나치도 아리안 민족만 우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라며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나치의 정신과 의사들이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감염자하고 정신질환자들을 잡아다가 특히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에다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죽인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 나치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치가 한 방역 때문에 그것은 또 이렇게 현재처럼 또 사용하기 위해서 비밀로 감춰졌고 지금 이것이 미국에 의해서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양성 무증상자들을 전 세계인들을 지금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이 치료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조금씩 테러해가지고 고문을 가하고 이 증상을 발현이 되면 정신질환자 신경계 증상은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죠. 이들이 신경작용제를 쏘는 이유는 증상을 일으켜서 정신질환자로 코드를 매겨서 자타에게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약물이라는 게 처음에는 정신건강의사회가 코로나 무증상자들, 질병자들이죠. 코로나 무증상자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등 모든 만성질환, 모든 질환자를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질환이 온다.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WHO가 발표를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WHO의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살처분 팀으로. 나치 팀이죠.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고문해서 죽이는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질환자들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오는 질환이다. 미리 치료한다라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을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모든 질환, 설사, 이명소리, 무기력,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화학무기들이 싸가지고 병원 가면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요. 근육통, 관절염도 마찬가지고요.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무증상자로 G코드를 매겨서 정신건강의사회가 미리 치료한다라면 화학무기를 쏴서 극소량은 그런 것들이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 대신에 이제 알약이나 처방을 머리통에 닿았어요. 국민들이 병원을 찾아가야죠. 의사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근데 정신건강의사회는 이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자살방지원들을 보내서 심리치료라고 괴롭힘을 하고 외부 치료를 하고 화학무기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면서 나치즘이죠.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고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발에다 또 쏴요.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무증상자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자들에게 치료라고 약물을 쏘기 시작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해가지고 정신질환자로 코드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가면 그 자료가 의사나 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자료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리 치료한다라면 질병자들에게 화학무기태를 하기 시작해서 그 증상을 호소하면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재산을 받고 죽이는데 그 정신질환 증상을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화학무기, 이 치료제라고 쏘던 화학무기를 강도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양이나 농도로 강하게. 그럼 그게 고통스럽죠. 응? 비소, 청산가리, 펜타닐. 응?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알약을 처방받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병원을 가면은 의료인이 처방전을 써주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이 현대는 어느 정도까지 그게 철저히 돼 있냐면 의료인들이 약을 직접 못 주죠. 병원에서 판매를 못하게 해요.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들이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받아서 먹든 안 먹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먹었을 때 그 알약에는 그 알약에는 2mg, 무슨 3mg, 5mg, 0.1mg이라고 정확하게 단위가 표시돼 있죠. 왜 그러냐? 그 용량이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뭐 안 좋다. 위장약이라고 해가지고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위가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용량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럼 용량을 조금 낮춰드릴게요. 아니면 용량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러죠. 예? 그 용량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용량을 표시하고 조절을 하고 알약으로 처방을 받고 그거마저도 국민들이 먹든 안 먹든 그건 자유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정신건강의사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해서 국민들에게 몰래 자살방지원들에게 비밀로 하라며 핸드폰, 가방, 차량에 집집마다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조 화학무기 발사체를 설치해놓고 일방적으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고용량으로. 그것도 직접적으로 나치가 만든 731이 만든 고독성의 화학무기만 약물들만. 그렇게 해서 그 증상들이 경련죄, 구토, 호흡곤란, 실신 일어나면은 그 증상을 호소하면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둘러싸죠.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표신하게 하죠. 일부러.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그 사람들이 보고서 녹음을 하거나 자살방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 자살방지원들이 표시를 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스토킹이라고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왜곡을 시키는데 그게 자살방지원들한테 정신건복지센터가 매뉴얼로 시키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방역이라고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하는 것을 이 대상자들이 모르게 하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살방지원들이 그걸 녹음을 해서 이 사람은 심리치료, 외부치료인데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라고 한다. 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그 자살방지원들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이 피해자들이 머리통에서 살이 계속 페달을 계속 쏴요. 피해자들이 테러를 받았을 때 내가 받는 테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자살방지원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시민단체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방지원들하고 시민단체들에게 이것을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는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라고 얘기를 해라. 또는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일, 공산당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공산당,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너네 조직 스토킹이지. 자살방지원들을 정신건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에게 일부러 표시가 나게 테러를 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예? 여러분들이 이 초기로 처음으로 제 영상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들 존재를 안다. 이들이 자신들은 표시 안 나는 게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주 영민해가지고 이들이 누군지를 안다. 이들이 뭐 하는지 나는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살방지원들에게 일부러 표시 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쏘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그들이 녹음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이나 행동한 거나 그런 거를 서술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에 넘어가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들 조직 스토킹이지. 일루미나이트지. 중공군이지. 공산당이지. 이 말 하는 즉시 자살방지원들이 웃죠. 맞네. 망상병 환자. 그거는 즉 왜 자살방지원들이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상사태로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기업인, 모든 직장, 모든 사업체, 모든 시민단체, 모든 학교, 모든 종교단체 는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원, 마음이응대원, 동료지원가 등 수십여 가지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전국민 8, 90%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시키고 그 전국민 8, 90%에게 정신건강복지법은 뭐라고 돼 있느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말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써요. 모든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 조직 스토킹 하는 거 내가 잡아왔다. 수사해라. 그러면은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병원 가보세요. 망상병 맞네. 사살방지원들도 그래요. 너희들 조직 스토킹이지. 일루미나이트지. 중공군이지. 이러면은 망상 환자네. 병원이나 가요. 이래버려요. 왜 그러냐?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카톡으로 지시를 해요. 원격 서비스 의료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예를 들어 나라 그러면 박정 씨는 조현병이고 심리치료라고 째려보세요. 기침하세요. 괴롭히세요. 집단으로 괴롭히세요. 길 막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살방지원들이 카톡으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보내요. 사진하고 딱.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서비스 의료법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자살방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테러를 할 때 국민들 몰래 대상자 모르게 테러 하는 짓이니까 테러죠. 화학무기 테러고. 응? 여러분들의 사진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분들이 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다가 부산을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어 기차를 탔죠. 그 부산 내려가다가 이제 쉬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 대구에서 뭐 볼 일이 있어서 만약에 내렸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다. 거기 대구에 있는 식당 주인하고 종업원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조직 스토킹을 해요. 에? 어떻게 해요? 뭐 일루미나이트라? 깡패 조직이라? 에?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원격 의료법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압니까? 핸드폰으로 딱 보고 원격 의료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보하고 사진이 딱 송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상사태로 인해서 WHO의 비상사태 선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타해결을 가는 정신질환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이 피해를 피해가지고 이사를 10번 해도 소용이 없다. 또는 내가 외국으로 뭐 두세 군데 나라를 다녔지만 거기서도 똑같이 한다. 왜 그러느냐? 비상사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범은 어느 나라로 가도 적용이 돼요. 법이 똑같이.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마다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로 이동했다. 그러면 그 정보가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서울에서 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하던 짓거리를 매뉴얼로 똑같이 대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구에 있는 시민들에게 똑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료를. 박정황 씨는 조현병 환자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황은 조현병이고 치료를 하고 째려봐라. 외부 치료라고 몸을 쏴라. 과거에는 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원격으로 무선으로 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 차량 집집마다 설치만 해놓은 외부 치료기에서 무선으로 쏴요. AI 프로그램으로 코드만 올려놓으면 그 발사체에서 무선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살방지원들이 직접 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우리나라가 8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을 2017년도 5월달에 국민들 몰래 개정을 하고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몰래 일주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8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기에는 자살방지원들이 직접 쐈었어요. 프로그램 눌러서 가방 같은 데다 설치해놓고 외부치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손정민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자살방지원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자살방지원들도 그 가스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이것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 자꾸 자살방지원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대상자들을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죽인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완전히 무선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무선으로 쏘기 시작한 거죠. 설치만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 똑같은 이 테러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하죠.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이동을 해도 똑같이 테러를 당하니까 인공위성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게 설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고통스러운데 서울에서 부산을 이동하든 서울에서 저기 미국으로 LA로 다음날 갔는데도 똑같이 고통스러워. 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인공위성에서 쏘는 전파 5G라는 전파무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똑같은 고통을 준다라는 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식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시민단체들 그 전파무기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단체들 전부
자살 방지원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거기서 그런 정보를 퍼뜨려요. 그리고 이것을 정치인들, 박사들, 의료인들, 어? 이 사람들, 대학교 교수들, 어? 공무원들, 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집단, 정부 기관들이 하는 일이라 그들이 뭐 CIA 뭐 양심선언자다, 뭐 어디 FBI 누구다, 어디 박사다 이런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한다면서 정보를 올려놓죠. 이것은 전파망이다. 인공위성으로 테러하는 거다. 5G로 하는 거다. 응? 그 말 믿으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응? 그리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응? 이 신경적인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이 가능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 거 나치들이 방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팀입니까? 왜 방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네? 나치들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나치들 731 부대도 방역 급수부대였죠. 그들이 방역을 했는데 자국민들을 시켜서 자국민들을 괴롭히고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죽이고 그랬는데 기억상실됐어요 얼굴에다. 그들이 731 저기 뭐야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왜 방역을 해요? 그들의 학술로 하는, 그들이 만든 법안으로 하는 방역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이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전 인류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응? 신경작용자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왜 전유물이 되느냐? 나치 13일 정신과의사들이 만들었고 방역이라고 인류의 사회안전을 위한다라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 된 거고 방역을 정신건강의사회가 하게 된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하는 데입니까? 응? 그래서 나치들이 정신질환자, 응? 응? 감염자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어요. 펜타닐하고 살인했어. 끊으려 신경. 그래서 그 나치즘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과거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의 전유물이다. 세 번째, 의사들은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건강의사의 나치들이 하던 짓이에요. 자신들이 치료를 못해서 응? 치료라는 명분으로 약물을 조금씩 그 용량을 높여서 테러를 해가지고 독살을 시키는 거죠. 이것을 중세 시대는 독살이라고 불렀고 근대에서는 화학무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쓰고 있었어요. 이거 인류가 알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캐스 펜타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입에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간 자신들이 국민들이 아프면 치료를 하고 전염병이 오면 치료를 하고 아프면 무증상으로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화학무기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살처분하는 방역을 하고 양심을 어기고 사회안전을 네 번째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전 인류가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하라고 하는 건 의료인이나 국가가 비밀로 하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국민들의 주권, 재산권, 생명권을 파괴하고 빼앗는 전체주의 나치가 하던 짓이다. 정확히 배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으면 그 일이 또 반복된다. 이 다섯 가지를 어겼을 때는 전 인류가 피해를 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 짓을 했을 땐 끝까지 단죄하겠다.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전 인류에게 하지 말라고 공언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정신건강의사회가 다섯 가지 똑같이 하고 있죠. 시민들에게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그러고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라고 숨겨놓고 방역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치료를 못해서 사륙을 하고 있죠. 이런 병신 같은 짓을 수천 년간 해왔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알린다고,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해서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짓거리로 국민들에게 알릴까봐 이거 쓰는 걸 화학무기를 공문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반성이라고 그러는, 지금 전 인류를, 전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0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방역이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많으니까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역이라고 전 인류를 30억 명을 죽여놓고도 아직도.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죠.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코로나 무증상 환자가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감염자로 등록이 됐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치료, 외부치료 전부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럼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발표한 거예요. 4년 안에 AI 생화학 무기로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집단이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AI 생화학 무기, 외부 치료기, 그 다음에 BCI 장비, 치료라고 여러분들 그 벽투시기, 자살 방지원들 이만한 가방에다가 숨겨줘요. BCI 장비라고. 제가 정부 자료를 올린 거예요. 저기 정반시 홈페이지에다가, 카페에다가. 이만한 외부 치료기라고 BCI 장비를 숨겨놓으면은 그 한 대가 200몇 명까지 감시를 해요. 어떻게 감시를 하냐? 적외선 카메라로 벽을 뚫고 보고, 그게 소형화된 MRI 장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흡, 맥박 24시간, 그 다음에 뇌의 혈류량, 그걸 계산해가지고 생각을 읽어내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전파무기라고 오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인공위성으로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거다. 그런 엄청난 장비들을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장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는 물론. 그리고 그 BCI 장비가 소형화된 MRI 장비라고 국가 그 정보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드렸는데, BCI 장비는 소형화된 MRI 장비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원 가서 MRI 찍을 때 조영제라고 마시죠?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한 통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불산에다가 조영제를 섞어서 쏴요. 그 성분이 알루미늄하고, 정확한 성분이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뭐 찾아가지고 영상 찍기는 그렇고, 그 성분이 뭐냐면은 컴트레일로 전 세계 유엔 비행기가 뿌렸었죠. 그게 조영제 성분이에요. 조영제 성분. 여러분들 피부를 통해, 호흡을 통해 흡수가 되면은 그 BCI 장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BCI 장비로 여러분들의 혈류량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전부 투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MRI 조영제 성분이에요. MRI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다시피 병원 가서 MRI 찍으면 그 조영제를 먹지 않으면 이 몸 내부를 투시를 못해요. MRI가 혈관까지도, 혈류량은. 그 벽 투시기로는 인체 형상은 전부 알죠. 그런데 눈에도 혈관이 있잖아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손가락 모양, 어딜 쳐다보는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읽어내죠. 뇌의 혈류량을 체크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AI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혈관까지도 정확하게 투영을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그 조영제를
컴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조영제를 뿌렸던 거예요. 전 인류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부 투시를 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외부 치료기로 그 조영제를 쏘죠. 알루미늄 뭐 두 가지 또 성분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컴트레일 자료를 유튜브에 컴트레일 자료를 보시면은 그거 의료인들이 그거 이제 감시하는 그 의료인들이 그 성분을 3가지인가를 밝혔어요. 4가지인가를. 그게 조영제 성분이에요. 조영제 성분. 이런 만행들을 당연히 그 성분조차 조영제는 일반 조영제는 그나마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죠. 그런데 막 컴트레일로 뿌리고 외부 치료기를 쏘고 불산에 섞어서 쏘면은 수증기 형태로 물체를 뚫고 수킬로까지 날아와요. 이 수증기 가스 형태가.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불 끄고 찍으면 카메라로 찍으면 그 알갱이들이 날아오는 게 그 수증기 형태, 가스 형태로 벽을 뚫고 날아오죠. 테레비도 뚫고 날아오고 알갱이들이. 그게 불산 알갱이에요. 불산이라는 게 첫 번째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물질이에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외부 치료기가 저 수킬로미터 자살 방지원들이 이 주위에 8, 90% 시민들이 자살 방지원들이잖아요. 전국에 전 세계에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그럼 제가 있는 이 주변에 자살 방지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어요. 1km 전방에도. 그럼 그 집집마다 설치를 다는 안 해도 몇 군데만 해놔도 외부 치료기하고 BCI 장비를 여러분들 생각을 다 읽고 거기서 화학물을 발사할 그 수증기 형태로 쏘면은 이 불산이라는 게 첫 번째로 수킬로까지 날아가요. 두 번째로 물체를 뚫어요. 벽이고 산이고 다 뚫어요. 그 수증기 형태가. 세 번째로 피부에 닿았을 때, 알갱이가 피부에 닿았을 때 그 불산에 섞은 뭐 청산가리, 펜타닐, 구토제, 경련제, 호흡곤란제, 방금 말씀드린 조영제 섞은 게 피부에 닿았을 때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몸 안으로. 3초 만에 뼛속까지 흡수를 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 불산이. 그래서 이걸 외부 치료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치료라고 약을 주죠. 그럼 먹어야 되죠. 경구. 그 다음에 주사를 맞죠. 어찌됐든 몸에 흡수가 되는 방법이 치료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방지원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은 걸 외부 치료기라고 해요. 그게 뭘 하길래? 불산에 섞어서 신경작용제 쏘면 수증기 가스 형태로 물체를 뚫고 피부에 그 알갱이가 닿았을 때 그 불산에 섞은 신경작용제가 몸에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뼛속까지. 인체에.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조영제도 포함이 돼 있다. BCI 장비로 이들이 여러분들의 인체를 스캔하고 혈관까지 스캔하고 혈류량을 스캔해서 생각까지도 읽기 위해서 그 생각을 읽어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조종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뭐 청산가리까지 쏴가지고 녹초를 만들어요.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쉬고 씻고 지금 앉은 지 5시간 됐, 지금 일어난 지 5시간밖에 안 됐어요. 아니구나. 5시도 안 됐구나. 아니다. 한 5시간 됐어요. 아니, 6시간 됐네. 녹초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앉자마자 그냥 10분 만에. 요거 쓴다고.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 이 얼굴 보세요. 살인캐스 청산가리에 녹초가 된 얼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돌매다 쫙 쏴요.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한 만행이 들통날까봐, 인류가 알까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나치즘을 했을 때 독일 시민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죠. 서로 화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21세기 인류는 그 20세기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나치즘은. 그런데도 그렇게 화해하고 같이 잘 살죠. 지금 21세기예요. 응? 사람은 사람을 벌하거나 해칠 응?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의식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전체주의라고 해가지고 응? 제국주의라고 해가지고 식민지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랬지만 온갖 명분으로 현재 21세기의 인류의 의식은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치즘을 100년 전에 경험을 하고 절대로 하지 말자. 약속을 한 거예요. 인류의 의식이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또 정신건복지센터는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상대로. 그러고도 반성이나 사과나 이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두 죽이고 빼앗겠다는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알리는 걸 막겠다고 화학무기를 갖다 때려보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게 지금 테러하는 거는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 인류를 죽게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 말을 못하게 해서 계속 얼굴에다 때려요. 자신들이 어쩔 수 없어서 뭐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고 살리지 못해서 죽인다라고 그건 뭐라 말 안 해요. 뭐 자신들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하는 일이니까.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 5가지 그 짓거리를 하라고 배웠습니까? 하지 말라고 배웠고 누구든지 그것을 알았을 때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주권은 전 인류가 수천 년간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류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전부 자유를 누려라. 자유롭게 살아라. 단 이것이 어겨졌을 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를 누군가를 했을 때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라. 지켜라. 인류를.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이것을 반드시 막는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의무와 권리를 다라고 배운 거예요. 의무는 권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단 권리를 다하라. 인류가 수천 년간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민주주의 주권을 그 누구도 파괴하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무다. 21세기 인류의 누구든 정신건강에서 해가 방역이라고 화학무기로 전 인류를 해할 수 있으니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면서 반드시 그걸 막아라. 의무를 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정신건강의사회는 계속 끝까지 양성 무증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코드가 매겨졌으니까 자신들이 화학무기로 죽이고 빼앗는 것이 치료보라는 거짓말로 죽이고 빼앗는 것이 권리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쥐들이 원격 의료부로 감시하면서 이런 것까지 보고 화학무기로 치료라고 고문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잘못인지를 분간도 못해요.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간판을 걸었어요. 망상병이죠. 나치 사이코로 규정된 나치 짓을 또 하고 있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공언을 하고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국민들을 죽이고 있고 뭐 자신들이 할 일을 하란 말이에요. 난 신경 안 써요. 뭐 그런 걸 왜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까? 21세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불법으로 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리 의무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나지 지금 화학무기 테러고 권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하고 이 외부 치료 테러나 이런 것들은 결이 다른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하고 저하고는. 예? 같은 이 우주의 지구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예? 완전히 그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인류가 가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뜻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족이라고 부르죠. 무슨 종족 무슨. 예? 그렇게 표현하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하고 나하고는 종이 달라요. 예?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못하고 권리만 나치즘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권리라고 전 인류를 해하고 죽이고 있는 거고, 나는 전 세계 민주주의 수천 년간 인류가 이렇게 해놓은 민주주의와 주권을 회복하고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의무를 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하찮은 짓거리입니까? 화학무기를 하나만 믿고 의뢰인이라는 작자들이 이 짓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게 전 인류의 목숨을 가지고 반드시 책임져야 되죠.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 인간들이. 어우, 이거 닦으려고 하니까 확 쏘는 거야 얼굴에. 병신들. 하여튼 화학무기 때문에 이들이 인류를 조지고 이들이 인생도 조진 거죠.